어느 이른 아침.ボランティアです。 자원봉사자가 집에 찾아옵니다. 집주인은 うちでは頼んでませんけど。お母様の足が不自由になられてお困りだと聞いたものですから。 자원봉사자라고는 하지만 부탁한 적도 없는 만큼 어쩐지 그의 호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ご用があれば何なりと私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ね。おい、パートの時間大丈夫なのか？安心してお出かけください。困った時はお互い様じゃないですか。 최근 들어 많이 바쁘니 오후 동안만 특별히 잠깐 도움을 받겠다 결심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ごめんなさい。また残業頼まれちゃって。おかえり。おかえりなさい。 놀랍게도 자원봉사자는 저녁 시간까지도 집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 では私はこれで。あら、美智子さんも食べてってちょうだいよ。皆さんがそう言ってくださるなら。 함께 저녁 식사를 먹는 데다 なんなら泊まっていったらどうですか？そうね、それがいいわ。 가족들의 적극적인 환영 아래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난생 처음 본 이 낯선 여자,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부 키미에는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들과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줘야 하는 데다 다리가 아프신 할머니도 돌봐드려야 하고 トマト残ってるでしょ。 아들 건강도 가게 재정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パート休めないのか？家のローンのこと考えてよ。 그런데 그때 誰よ、こんな時に。ボランティアに参りました。久保田美智子と申します。 미치코라는 여인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ぜひ介護させてください。本当に大丈夫ですから。君江さんどうかした？おばあちゃん無理しないで。大変なことでしたね。どうなった？ボランティアです。 키미에는 낯선 여인의 등장에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困ってらっしゃる方がいればどんな些細なことでもお手伝いする。それがボランティアの喜びですから。 진심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미치코에게 감사한 기분을 느끼고 安心してお出かけください。そうですか。じゃあ甘えちゃおうかしら。 미치코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뒤 마음 편안히 일터로 향하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타인에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키미에는 일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바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ごめんなさい。すぐ夕飯作るから。 놀랍게도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즐기고 있고 これみんな久保田さんの？帰ってから飯の支度じゃお前が大変だろってさ。では私はこれで。あら、美智子さんも食べてってちょうだいよ。 키미에가 집을 비운 사이 많이 친해진 듯 자연스럽게 미치코를 식사 자리에 초대. お食事済んだらあなたもお風呂入ってってちょうだい。なんなら泊まっていったらどうですか？そうね、それがいいわ。 자고 가는 건 어떠냐고 먼저 권합니다. お役に立てれば嬉しいですわ。ボランティアっていうより天から女神様が舞い降りてきてくれた気分だわ。 그날부터 키미에는 원치 않게 자원봉사자 미치코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미치코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주말 아침부터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고 今日はみんな出かけないから朝ごはんは食べないんじゃないかとせっかく作ってもらったのに。うわ、うまそう。いい匂いするから起きちゃったよ。 가족들은 하루 만에 미치코에게 완벽적인 美智子さん。 이제는 키미에가 아닌 미치코만 찾습니다. いい人が来てくれてよかったよな。 키미에는 그런 미치코가 달갑지 않습니다. 어쩐지 주부의 자리를 뺏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今日も残業してくれるよね。今日は困ります。夕飯の支度がありますから。 때문에 그날 저녁은 드물게 잔업도 마다하고 집에 일찍 돌아오는데요.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집은 텅 비어있고 どこ行ってたの？隣町のラジオ温泉会館だよ。 돌아온 뒤에는 키미에가 당연히 오늘도 늦을 거라 짐작 밖에서 미치코와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お寿司買ってきました。おばあちゃん着替えちゃいましょうか。彼女どういう人かしら。2日も家を留守にするなんて。彼女の家族は大丈夫なの？それは彼女のプライバシーだ。
키미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미치코가 수상하고 어쩐지 기분 나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치코의 도움을 잔뜩 받은 가족들은 俺たちは彼女の善意を素直に受け止めればいいんだよ。 미치코에게 받는 도움이 큰 만큼 미치코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 확신. 奥様パートがお休みの日くらいゆっくりしてらしてください。掃除したばかりなのよ。ひろきさんお風呂もう沸いてますよ。 그의 정체를 전혀 의심하지 않죠. お話があるんですけど、もう10日にもなりますし、そろそろ大丈夫なんじゃないかしら。 키미에는 미치코가 찾아오고 10일이 지났을 무렵 가족들에게 이제는 미치코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 이상 기대는 건 민폐라고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そんな意地悪言わなくたっていいじゃないか。意地悪だなんて。 가족들은 키미에가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한다며 오히려 키미에를 탓하고 お風呂いただきました。それ似合うじゃない。いい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ばあちゃんに買っていただいたんです。 이제는 키미에보다도 미치코를 더욱 아끼는 듯 행동하기까지 하죠. 얼마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なんなのこれ。おばあちゃんには使いづらそうなので今流行りのバリアフリーに作り変えてはいかがでしょうとご提案したんです。そしたらそれはいいわねって。 할머니께서 키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치코의 제안에 따라 부엌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こんな大掛かりなリフォーム、この家のローンだってまだ残ってるのよ。おばあちゃんがそれならおじいちゃんの遺産を使いましょうって。 키미에는 대출금도 아직 잔뜩 남은 상황에 이런 지출은 지나치다며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これお返ししておきますね。はい、ありがとう。お母さん、ひょっとして暗証番号教えたんですか？ 키미에보다 미치코에게 크게 의지하고 あの人どこの誰だかもよく分かってないんですよ。あなたそんなに美智子さんが嫌いなのかい？ 키미에의 의심을 단순한 질투로 치부. 何を頼んでも嫌な顔しないでやってくれて、あんな神様みたいないい人はいないよ。 이제 미치코와 관련된 일에는 입을 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ただいま。おかえり。ほら、数学のテスト83点。すごい。ゲームソフト買ってくれるよね。約束だよ。 할머니뿐만이 아닌 아들까지 엄마인 키미에보다 미치코를 의지하니 키미에는 미칠 노릇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台所は主婦の城なのよ。あれじゃあの人の台所じゃないの。でもさ、現実に料理してんのは美智子さんだし、愚痴もこぼさないし、おまけにいっつもニコニコしてさ。一体誰の味方なのよ。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키미에 몰래 미치코와 시간을 가지기까지 하죠. 키미에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昨べは夫の世話までしていただいたみたいで、あんなことしてあなたはそれでいいと思ってるの？善意に100点満点はありません。これでいいと思ってはいけないと常に自分を戒めています。そうじゃなくて 지금껏 미치코를 향해 또 가족을 향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는데요. 미치코는 놀랍게도 パートまでして家計を助けてきたのは私じゃない。疲れてでもみんなのためにって頑張ってきたのは私じゃない。こんなに一生懸命やってるのにみんなそれを当たり前って顔して、私だってずっとあなたと同じことやってきたわよ。どうして誰も分かってくれないの？ボランティアだからこそみんなが感謝してくれるんです。 키미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키미의 분노에 크게 공감하고 키미에에게 あなたの言うボランティアって何なの？自分の心を満たすことです。ボランティアになればみんなが私を求めてくれます。誰かに喜んでもらわなくとも私の喜びを求めてゆけばそれでいい。幸せはそこにあるんです。 진정한 자원봉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알립니다. プ
ご出発になりますの？ 며칠 뒤 미치코와의 대화로 큰 깨달음을 얻은 키미에는 これ旅立ちのお祝いに。ありがとう美智子さん。頑張ってね君江さん。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여행길에 오르고 멀어져가는 키미의 뒷모습을 미치코는 뿌듯한 듯 바라보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대개의 분들은 따뜻함, 보호, 사랑 등을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는 물론 그런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지만 그런 감정에 더해 어떠한 거북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여러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살면서 다수 봐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기쁘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남남일 때는 상대 눈치를 보는데 내가 가까워져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안에서도 이 사람을 나의 신체 일부처럼 보여. 근데 내 몸의 일부를 보게 되면 내 몸은 내 말을 들어대잖아요. 뇌 말을.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니까 통제가 안 될 때 화가 더 많이 올라와요. 뇌과학자인 장동선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마치 자기처럼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때로 만약 타인으로만 바라봤다면 요구하지 않았으리를 가족에게는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남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관여하지 않았으리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꺼이 뛰어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키미에와 키미에의 가족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마치 나와 다름없는 남이 아닌 관계가 아니었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키미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 미치코에게만 감사를 느끼는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고 키미에 또한 미치코에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봉사라는 말을 들은 뒤 집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하기 때문이죠. 저는 미치코의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멘탈을 책임진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존중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남을 깎아내린다라고 오해하는데 우리 뇌는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거의 비슷한 네트워크에서 해요. 그래서 자기 존중 훈련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막 같이 올라가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을 존중하기는 어렵다고 말이죠. 키미의 가족들도 키미에도 만약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미치코가 들어올 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노랫말처럼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하는 희생이라면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누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누군가에게도 요구하지 말아야 할 테고요.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해 줘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가족이 상처받는 이유는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예뻐해줘야 돼요.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뻐해줘야 돼요. 전 제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너무 잘생겼다. 자기는 어쩜 이렇게 훌륭해. 저희 딸에게도 난 네가 제일 예뻐. 우리 아들에게 난 네가 제일 잘생겼어. 일상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어색하더라도 어색함의 그 문턱을 넘고 가족에 대한 고백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